치밀하게 또 확인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구글 타임라인 같은데 갔던 장소가 다 찍힙니다. 배우자가 갔던 장소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모텔 어디 이걸 다 확인하신 후에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거나 아니면 상간자 소송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께서 이제 휴대폰을 깔면 안드로이드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동의하면 구글 타임라인에 본인이 언제 어디를 갔는지 6개월 전에 뭐 부산을 갔다 아니면은 뭐 2주 전에 뭐 어느 동네 어느 모텔을 갔다 이런 부분들이 다 동선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선을 확인하고 그 장소에서 몇 시간 체류했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거죠. 뭐 어디 캘리포니아 모텔에 들어갔는데 3시간 체류하고 나왔다. 이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전체 사유로는 한 10커플로 따지자면 10커플 중에 한 6, 7커플은 불륜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용서하고 산다, 뭐 남편이 한번 바람핀 거 용서해줘라, 뭐 참고 살아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한 번이면 2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이라도 바람피는 경우에 빨리 정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남편이든 아내든 불륜을 한다,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제 항상 핸드폰을 갖고 다녀요.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요. 잠깐 담배 피러 갈 때도 갖고 나가고 또 핸드폰을 또 엎어놓기도 하고 그 락을 걸어놔서 못 보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딱 대화창이 열려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이상한 내용들이 막 있다. 뭐 하트가 난무한다. 이렇게 해서 다 해당 내용을 뭐 동영상을 찍거나 캡처해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제일 많고요. 또 요즘에는 다 이제 차로 이동을 하시니까 우연한 기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몇 날 며칠이 계속 지워져 있더라. 어떤 날은 계속 지워져 있더라. 이제 꾸준하게 이제 녹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워져 있으면 이제 거기서 뭔가 의심을 하고 따라가 봤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경우가 그래도 제일 많고요. 보통 이제 바람을 핀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배우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속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바람을 오래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본인은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어야 그 바람을 피는 그 관계를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상대방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제 의뢰인으로 만났을 때는 여쭤보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아내분 놔두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이제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그래 됐다.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자주 이제 직장에서 자주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평소에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 굉장히 서운하게 했고 남편과 나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이미 끝난 사이예요. 남편하고는 서로 사이도 없고 남남인데 지금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바람핀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떤 사건이든 뭐 불륜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사실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그렇게 변명을 할 수는 없지만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분이 베트남 국적이셨는데 남편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25살인가 아무튼 많았고 이제 남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성생활을 계속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되고 막 뭐 안 하면 맞고 막 이렇게 조금 뭐랄까 평등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물론 베트남 국적이 아닌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타지에 와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서 좀 좋은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분에게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위로를 하게 됐고 남편분이 이제 불륜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분께서 보면은 막 맨날 맞고 막 멍투성이 이런 것을 보고 불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낫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불륜이 나쁜 것이 맞지만 이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일도 뭐 이혼을 했다, 뭐 누가 바람 폈다 해서 이제 뭐 뉴스에도 대서특필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부부 간의 일은 그 당사자들만 안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꼭 이 사람
사람이 꼭 나쁘다기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래도 있었기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변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지세요. 그래서 오늘도 야근한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 어디 출장이 있다 하시면서 갑자기 너무 바빠집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사업이 굉장히 잘 되나 보다, 아니면 직장 일이 굉장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뭐 1시고 2시고 맨날 늦게 오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좀 외모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남편이 봤을 때 갑자기 저렇게 안 쓰던, 안 입던 옷을 입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불륜을 시작한 이상 그때부터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말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거짓말이어서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혼 사건 자체에서는 그 증거 자체가 정황상 봤을 때 이것이 위조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법적으로 갔을 때는 불법 증거가 돼서 배우자가 제3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를 했다. 그럼 이거는 뭐 통비법 위반이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상대방의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모든 걸 확인하고 캡처를 했다. 그럼 이건 형사적으로 반드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열어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카톡창이 열려 있어서 보게 되었다. 이런 경우가 많으시죠. 우연히 확인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것을 내가 열어서 확인을 한 것 아닌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내가 그걸 봤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건 외부에서 촬영을 했고 너무 명백한 증거기도 하고 외부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 정도로는 어떤 불법도 되지 않고 제일 명백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서 사진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당사자한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렵거든요. 맡기는 게 예전에는 그게 불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합법이 돼서 그분들도 합법인 범위 안에서 뭔가 증거를 수집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탐정업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흥신소가 요즘은 합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따라가서 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이 찍었다라고 하시고 이제 증거물을 입수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중년층에게는 등산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엔 스포츠가 좀 다양화됐잖아요. 골프도 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골프 모임 같은 데서도 좀 많이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지고 나서도 중간에 밥 잡수시고 또 하고 하시니까 장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또 골프 모임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생기고요. 예전에 또 코로나가 있을 시절에는 카카오톡에서 이제 외부에서 어떤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보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들이 이제 기혼인 것을 인증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인증을 하고 서로 이제 기혼끼리 부담 없이 만나자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경우도 좀 많았고요. 요즘에는 제일 많은 것이 직장 내 불륜이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 맞벌이인데다가 직장에서 장시간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은 상사에 대해서 서로 욕도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좋은 감정이 싹 트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직원이겠죠? 본인 직원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위에 상사하고 좀 많이 불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맞벌이가 많잖아요. 요즘에 살기 어려우니까 다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남자분들만 외벌이를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점점 그 형태가 맞벌이 형태로 가게 되면서 여자분들이 경제력이 신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굳이 이제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비를 타기 위해서 억지로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없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서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이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또 많이 나오고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들도 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결혼 자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만혼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하는 그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요 정도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 없이 또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이 없이 이제 사시다가 서로 이제 혼자 산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해서 이제 빨리 정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많아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큰 분류로 나누자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 공이 좀 이혼 사유로 많이 드는 것이 성격 차이예요. 이제 성격 차이가 뭐 특별한 것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요즘에 다 사회생활을 하고 밖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 와서 아내한테 바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좀 이제 외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와이프하고 풀고 좀 다정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내들도 맞벌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쌓인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 와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서로 좀 날카로운 말들 하다 보니까 좀 싸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역시나 예상하셨겠지만 배우자 외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분들이 외도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외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간자를 찾아가서 아내와 헤어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남편분들의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자면 아내분들이 남편이 바람 폈을 때 용서하는 것보다 아내가 바람을 폈을 때 용서하는 비율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좀 헤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에 조금 많아졌는데 장서 갈등이 있거든요. 장서 갈등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 또는 장인 장모님하고 사위 간의 갈등인데요. 요즘에 이제 어린 자녀를 키워주는 게 보통 친정 엄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고 또 딸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까이서 보게 되다 보니까 사위가 마음에 너무 안 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딸들도 요즘에는 돈을 잘 버니까 사위가 딸보다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막말, 폭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그런 갈등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녀 문제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녀를 1명, 2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분들이 자녀들한테는 엄마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애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정말 애들을 잘 봐야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정말 케어를 안 하고 냉장고에 정말 뭐 썩은 음식 있다던가 먹는 걸 챙기지 않는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고요. 5번째로 이제 남편분들만의 그런 좀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 불만. 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이제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면 굳이 뭐 부부 관계를 해야 되냐 하시면서 좀 거부하거나 장기간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남편분들은 이거를 뭐 어떻게 시도를 했다가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남자분들 이혼 사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도 공이 첫 번째는 다들 성격 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격 차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성격이 너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살면서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고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의견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뭐 어디 투자할 것인가, 이자를 갈 것인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들은 남편과 이런 걸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한쪽이 이제 일방적으로 참게 되죠. 참게 되거나 이제 대화가 안 된다. 당신과는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 단절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사이가 소원해져서 이게 수년간 지속이 되면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의 경우에 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자분들의 경우에 남편분들한테 이제 생활비를 타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부부 사이가 사실 안 좋아지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생활비로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 얼마를 줄이겠다.
뭐 300만 원 주던 것을 200만 원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생활비를 줄여나가서 이제 아내가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남편분이 월급을 타는데 그 월급을 아내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몰라요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마 받아서 나한테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많이 번다 싶었는데 남편이 본인 모르게 코인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했다 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빚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 아내분들이 실망을 하고 이혼을 결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는 그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벌이가 많아서 이제 여자분도 한 달에 한 400 벌고 남자분도 한 달에 400 벌고 이렇게 되면 두 분이서 합쳐서 이제 800 정도 이렇게 벌게 되는데, 그 800을 서로 합쳐서 뭐 공동 재산을 형성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부들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쓸 거 쓰시고 공동의 생활비로 뭐 200씩 보태서 공동의 생활비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게 합의가 잘 이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나는 300을 보태는데 너는 왜 100만 보태? 하면서 너는 왜 돈을 더 보태지 않냐?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느냐? 생활비 공동 분담 비율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요즘엔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아시겠지만 배우자 외도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한 12년간 이렇게 부부들의 이혼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진리가, 정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을 하면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결혼을 하세요. 남편은 뭐 돈을 잘 벌어야지, 아내는 애를 잘 키워야지, 이런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모름지기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게 되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역할에 충실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따뜻한 말, 좀 인정을 해주면 부부관계가 그런 당연시되고 억지로 그 역할에 맞춰서 굴러가는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굴러가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표현 안 해도 당연히 알겠지 하지만 표현을 안 하면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정말 황혼이혼을 하러 오신 분들도 보면 표현을 안 해서 서로 그런 사이가 점점 멀어져서 이혼까지 가시는 거예요. 또 제가 정말 이 뭐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는 가치인데요. 부부가 서로 동등하고 서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압을 한다든지 뭐 폭력이나 폭언을 서로 한다든지 서로의 그런 자유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 이제 동등하게 이제 사셔야 되고, 만약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상대방이랑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송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너도 살고 그것보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빨리 자유를 택하시라. 빨리 이혼을 정리해서 새 삶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